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를 알아봤죠. 특히 지금 여기 보는 싱어, 레건을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랑과 성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위에 있는 건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요 성의 가치 중에 세 가지를 보도록 하는데, 생식적 가치, 생식, 그냥 번식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 종족 보존과 관련됐고 출산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쾌락적 가치, 그리고 인격적 가치. 그 인격적 가치에다가 그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자 쓰세요. 인간 존엄성 존중. 자, 다음으로 사랑과 성의 관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합니다. 자, 보수주의.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혼으로 이루어진 부부간의 성적 관계만을 도덕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보수주의에서도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보수주의에서도 크게 칸트랑 아퀴나스가 입장이 좀 다른데,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결혼한 부부라면 이들의 성적 관계를 허용을 합니다. 근데 아퀴나스는 결혼한 부부, 여기에 더해서 조건이 하나 더 붙여요.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요때 도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입장이 보수주의고요. 자, 중도주의는 사랑이 동반된다면, 사랑이 동반된 연인 관계라면 성적 관계를 허용한다 라는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어떤 입장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플러스 또 하나, 이게 중요하죠. 상호간의 합의, 상호간의 자발적 동의가 있을 때에 이때의 성적 관계를 허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위에서 우리 생식적 가치, 그 다음에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를 알아봤고요. 이 성적 관계를 도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결혼한 부부여야, 그리고 출산을 위한 목적이어야 라고 얘기했던 보수주의, 그리고 사랑이 동반된 연인끼리라면 오케이, 중도주의,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호간의 합의, 동의한 것이라면 오케이 라고 봤던 자유주의.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한다면, 먼저 중요한 거, 인격적 가치는 전부 다 해당됩니다. 당연히 인간 존엄성 존중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식적 가치, 이 종족 보존, 번식과 관련된, 출산과 관련된 건 이 보수주의와 연결이 되겠죠. 보수주의와. 쾌락적 가치는 자유주의와 연결될 겁니다. 요렇게 연결시키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리 프롬 봅시다.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사랑 기술? 이게 뭔 말이지? 이제 이 사랑과 관련된 이 사상가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기술이다. 자,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이것에 따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을 그렇다면 기술로서 받아들이고 훈련하기 전에 이게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에리 프롬이 봤을 때 사랑은 능동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립을 사랑하면 자기 혼자만의 그 세상에 갇힌 그 고립을 극복하게 하고요. 그러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할 때 능동적인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뒤에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랑이라, 약간 요런 느낌. 자, 사랑의 형태는 그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요런 사랑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랑의 요소에는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보호해야 하는 것, 책임지는 것, 그 다음에 존중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요 4가지, 보호, 책임, 존중, 이해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원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전.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원전이라고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원래 보는 참고할 만한 서적에서 다 따오는 거거든요. 그 참고하는 서적을 원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원전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퀴나스 쭉 읽어보세요. 아퀴나스. 일단 보수주의적 입장이고, 결혼한 부부 간의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똑같이 보수주의, 그리고 결혼한 부부 간의 그 성적 관계만 허용, 근데 출산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에리 프롬.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자, 거기 쓰세요. 능동적 활동이다. 즉,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주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을 준다는 말이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준다는 건데, 자신의 뭐 기쁨,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처럼 이제 생명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죠? 타인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고, 그럼으로써 타인의 생동감도 고양시킨다. 받기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발달시킬 수 있다. 나도 사랑하는 대상도 인격적으로 생동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풍요롭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결혼과 가족, 자, 이 결혼과 가족 단어는 이게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 자주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100년간 함께 하자는 그 약속, 그리고 서로 공경하는데 어떻게 같을려, 손님 빈, 서로 손님을 맞이하듯 공경한다. 너무 친해지면 오히려 막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부부간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런 구별이 음양관계처럼 구별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음양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대등한 관계로서 존재되는 게 부부관계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로부터 동일한 길을 타고난 존재다. 손수발족, 그런 손과 발의 관계와도 같다. 수족지음의 형제자매. 그 다음에 형우제공.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 이것도 형제, 자매, 남매 간의 관계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모는 자애롭게 사랑으로서 대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로서 대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 효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세히 보세요. 옛날에 공자,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효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살아있으실 때만 효를 하는 게 아니라 상례 제례를 통해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쭉 읽어보세요. 쭉. 그리고 예전에 맹자의 오륜 자세히 알아본다고 얘기했었죠. 이 5가지도 선생님이 기타에 써놨고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별로 칭할 수 있는 거, 공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살에는 학문의 뜻을 두고 쭉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쌤이 20세만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 이거 나오면 아, 공자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